응, 왜 울어? 힘들면 오라고 그랬잖아. 힘들면 오라고 그랬잖아. 너무 속상해서. 툭 치면 눈물이 터질 것 같던 날, 저는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아하던 일본이 이제는 진심으로 싫어졌고 이 열악한 환경에서 버틸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포기하려던 그 순간 기다리던 알바 합격 연락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나도 일본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통장 잔고는 32만 원. 다음 금요날까지 남은 기간은 30일. 알바는 합격했지만 눈물부터 나오는 이 미친 현실 속에서 저는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일본 온 지 50일 만에 40번의 지원, 8번의 면접 끝에 알바에 합격한 김거북입니다. 여러분, 저 드디어 알바 합격했어요. 근데 사실 알바 첫 출근하기 전에 집에 처박혀서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일본 와서 우울증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꿈꿨던 낭만적인 워홀은 온데간데였고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생활 환경은 너무 열악한데 그나마 사람답게 살려면 한국에서보다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하더라고요. 밖은 덥지, 나가면 돈 써야 하니 쉐어하우스 방에만 있었는데 혼자 가만히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으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왜 멀쩡한 직장 관두고 타국에 와서 하소 개고생을 하고 있지? 하고요. 툭 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진짜 이럴 거면 당장 한국 돌아갈까 싶은 상태였어요. 그러던 중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까 터져버린 눈물. 응, 왜 울어? 힘들면 오라고 그랬잖아. 너무 속상해서. 뭐가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서? 아니 맨날 다 힘들면 도망치는 것 같아서. 뭘 일본 도망쳐. 와서도 도망치고, 일본에서도 힘들다고 도망치고, 한국에서도 힘들다고 다 도망치고. 그건 도망친 게 아니라 잠깐 피신한 거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걸 생각해보니까 맨날 힘들기만 하면 다 때려치고 도망간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한 거야. 여기 와서도 호텔에서도 도망쳤잖아. 이틀 만에 도망가고. 너가 판단하기에 너무 감당할 수 없으니까 피한 거지. 엄마가 제 우는 목소리를 듣더니 일본까지 가서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고 있냐. 그냥 엄마 집 와서 같이 살자. 너가 나가고 싶을 때까지 평생 여기 있어도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무슨 선택을 해도 무조건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 고마우면서도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 있죠. 나이 30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겠다고 설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30이나 먹고 엄마 집에서 백수처럼 일도 못하고 있는 꼴을 어떻게 봐. 나 한국 가면 당장 직업도 없어. 돈도 못 벌어서 전업자녀 돼. 하고 또 엉엉 울었습니다. 너가 엄마 입장 되어봐. 딸이 집에만 있는다고 뭐라 할 엄마 아무도 없어. 그냥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도 돼. 라고 말하는 게 너무 고맙고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일본 어울 와서 알바도 안 해보고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래, 딱 첫 알바만 해보자. 아니다 싶으면 쉐어하우스 보증금 날리더라도 비행기 티켓 끊고 한국 돌아가자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메일함에 알람이 떴습니다. 얼마 전에 면접 봤던 드럭스토어에서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나도 알바 합격이다. 근데 참 부끄럽게도 제가 태생이 예민도가 남들보다 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바 출근 전날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설쳤어요. 심지어 이날 꿈에서 일본인한테 칼 맞는 악몽까지 꿨어요. 어이가 없죠? 꿈 내용이 일본 월 와서 집 구하는 상황인데 첫 알바에서 도망친 이력이 있다며 너 같은 사람에게 집을 빌려줄 수 없다 라고 하는 한 일본인 남자가 제 팔을 4번이나 사시미 칼로 푹푹 찌르는 꿈이었습니다. 되게 현실적이죠? 죄책감이 마음 한켠에 계속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자다 깨다를 3번이나 반복했거든요. 혹시 저처럼 다음날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잠을 못 자거나 악몽 꾸시는 초예민 인간 계신가요? 다들 어떻게 사시나요? 진짜 저 같은 사람 제 주변에 딱 한 명밖에 못 봤거든요. 진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버거울 때가 많아요. 환경이 바뀌면 극도로 예민해지는데 또 호기심은 많아서 새로운 건 또 하고 싶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태어난 대로 살아야지. 이런 싫은 나라도 나니까 돌봐줘야죠. 그렇게 3시간 자고 비몽사몽 첫 출근을 다녀왔는데요. 긴장했던 거와 달리 어라? 막상 일해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싶은 겁니다. 괜히 첫 단추를 리조트 숙식 아르바이트 같은 개고생 루트로 시작해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마이너스 100까지 떨어졌던 거였어요.
이 정도 근무 강도면 충분히 워킹과 홀리데이를 같이 느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업무는 레지, 재고 채우기, 청소, 손님 접객 정도였는데 직원이 많은 편이라서 막 억지로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어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친절하게 일도 알려주시려고 하고 무엇보다 알바생 중에서 워홀 온 한국인들이 정말 많았는데 다들 나이가 20대 초중반 저보다 한참 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워홀은 역시 어린 친구들이 오는 거구나 또 깨달았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일본어 스트레스 없이 한국어로 수다 떨면서 일하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여기서 만난 한국인 워홀러 동생들한테 아주 중요한 꿀팁을 들었는데요. 일본 알바는 면접 보고 나서 일주일 뒤에 연락 줄게요 하는 건 그냥 100% 탈락이라는 겁니다. 합격할 거면 보통 3일 안에 연락이 온대요. 몰랐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10일 뒤에 결과 연락 준다는 것도 진짜 연락이 올 줄 알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리고 면접 볼 때 불합격되어도 꼭 연락드릴게요 라고 해놓고서 단 한 군데도 연락을 안 줬습니다. 이게 바로 희망 고문인가 싶더라고요. 아니면 일본의 타테마에라고 거칠의 문화인가 감도 안 오고 진짜 모르겠고 어쨌든 워홀러들을 보니까 다들 살기 위해서 알바를 2-3개씩 하면서 카케모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분들이 저한테 다른 알바도 하고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면접 본 곳들을 다 말했더니 다들 하나같이 거기 일 엄청 힘들 텐데요? 하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돈 필요하니까 재능 것 없이 다 지원했던 건데 차라리 자기가 일하는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추천해주겠다라고 말해주는데 얼마나 고맙던지요. 근데 기쁜 것도 잠시 집에 와서 전달받은 시프트표를 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본 알바는 한국처럼 고정시간 근무가 아니라 매니저가 짜주는 대로 투입되는 스케줄 근무제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받은 시프트를 다 합쳐보니까 주 2-3일 출근에 이번 달 벌 수 있는 돈이 딱 42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제 월세가 매달 59만 원이거든요. 이번 달 급여 42만 원에 통장에 남아있는 전재산 32만 원을 더하면 총 74만 원. 여기에 월세 59만 원을 빼고 나니까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생활비가 딱 15만 원이 남습니다. 알바 구하면 우동 생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저는 또 우동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동 좋지 우동. 요즘에는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후리카케밥이나 우메보시, 계란밥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결국 알바 하나만 해서는 월세 내고 나면 남는 돈이 0원이라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위에는 뛰어야 외식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바 합격해서 신나게 출근했건만 결국 또다시 이력서와 면접을 보러 다녀야 되는 처지가 되었네요. 참 삶이 빠듯하다 빠듯해.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일본에 와서 힘든 게 아니라 어쩌면 그냥 인생 자체가 원래 살아가는 게 힘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도망쳐온 타국에서도 결국 똑같이 살아내야 하는 내 삶을 보면서 삶이란 장소와 무관하고 그냥 그 살아가는 것 자체로 고단하구나 라는 것을 여기에 와서 비로소 몸으로 부딪히며 배웁니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이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아직은 해답도 모르겠고 잔고 32만 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처지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내 자신을 다독이며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저는 이 오사카 한복판에서 끝까지 저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이 조금은 무겁더라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